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가 만드는 근거 중심 의학 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여성암 1위가 어떤 암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유방암입니다. 지금 유방암은 우리나라에서 증가율로도 1위고요. 그리고 발병률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암도 여성암 1위도 유방암입니다. 과연 유방암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서울대 암병원 유방암센터의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유방암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직접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보면은 장 교수님도 그렇고 한원식 교수님도 그렇고 이 핑크 리본 배지를 이렇게 달고 오셨는데 이 핑크 리본이 무슨 유방암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이 핑크 리본은 이제 유방암의 국제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방암의 인식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이제 노력과 또 정기 검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다니는 일종의 상징성이 있는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방암과 관련해서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방암의 변화가 있습니까? 제일 흔한 증상은 만져지는 겁니다. 멍울이 이제 덩어리가 만져지는 거죠. 암이 이제 생기면은 이게 정상적인 유방보다 암 조직이 이제 단단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되면은 뭔가 이제 만져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모유 색깔로 나온다. 이제 맑게 나오는 거는 암하고 관련 없는 것이고 혈성으로 이제 피 색깔로 되게 이제 검은색 피, 죽은 피처럼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가 나오는 경우에도 그게 암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이제 주의 깊게 봐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흔하진 않지만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수가 있어요. 멍울이? 네, 멍울이. 암이 이제 제일 먼저 전이되는 데가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유방에는 안 만져지는데 그게 커져가지고 겨드랑이가 만져지는 걸로 이제 발견되는 수도 있고요. 암이 유두 밑에 있을 때 유두를 끌어당겨서 유두가 갑자기 함몰 됐다든지 피부를 끌어당겨서 피부가 어느 부위가 갑자기 이제 꺼졌다든지 그런 수도 있고요. 그런 증상. 그 외에는 이제 유두 유륜 부분이 이제 습진처럼 변하는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가 검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든 걸 다 발견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주 살펴봐야지 빨리 찾아낼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거울에 비춰보고요. 자가 검진법은 이제 손으로 만져보는 거죠. 정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리 끝나고 한 4, 5일 이상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고 생리가 없으신 분 폐경 후에는 상관이 없고요. 아무 때나 정해진 한 달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잡아서 하시면 좋은데 이제 만지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손가락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눌러서 만져야 되는데 이 세 손가락 요걸로 이제 만지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다 골고루 만져봐야 되겠죠. 양쪽을 다. 멍울이 만져지거나 좀 이상 증상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은 환자는 병원에 바로 가야 되겠죠? 유방이 이렇게 치밀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뭉쳤다 풀어졌다 할 수가 있어요. 정상적으로도.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종괴인지 정상적인 뭉침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긴 하거든요. 생리가 이제 끝난 다음에 만진다든지 아니면 반대쪽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좋아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똑같은 부위에 뭔가 확실히 만져진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죠.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유방센터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분은 이제 정말 아무 증상이 없으신데 검진을 위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뭔가 증상이 있어서 멍울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즙이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의 이런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우리나라 국가암 검진이 40세부터 69세까지 2년에 한 번 유방 촬영술 이렇게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유방암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 가족력도 있고 유전자 변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변화들이 있어서 더 남들보다 생길 확률이 높으신 분들은 뭐 MRI, 초음파 이런 등등 다양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증상에 따라서 접근법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유방 촬영술이 제일 기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방 촬영술에서 얻게 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더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호소하시는 증상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좀 확인을 하게 되고,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초음파 유도하에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근데 이제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고 유방 촬영술에서만 보인다든지 MRI에서만 보인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영상의 가이드 하에 저희가 조직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의 치료 방침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종양으로 이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모통 검사를 보통 이제 하는데 그걸로 치료까지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진공 흡인 시술이라고 하는 예. 이제 일반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큰 바늘을 몸 안에 집어넣고 진공을 걸어서 조직을 잘게 잘라서 밖으로 뽑아내는 시술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개발된 거는 많은 조직이 필요한 조직 검사의 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그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경우들은 석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관내 유두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병변이 너무 작아서 이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소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버리는 상황들 등등 여러 이제 영상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많이 얻고 싶을 때 이제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작은 병이 없어지는 이제 2차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증례들이 이제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암이 아닌 양성 종양의 아주 작은 경우에는 이걸로 치료까지도 겸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일부 내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확실한 양성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게 조직 검사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양성으로 단순히 보인다고 해서 다 양성은 아니거든요. 양성같이 생긴 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임이 확실한데 가지고 있기 너무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 크기가 작고 1.5에서 2cm 이내의 그런 병변이라면 제거를 고려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검진을 해보면 유방에는 양성 종양 내지는 뭐 무록 등등 엄청나게 많은 자잘한 병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만모통을 이용해서 그거는 의미가 없는 행위고요. 사실상 그게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제거한다고 해서 암이 예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한 치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한번 다른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유방암의 경우도 그런 그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뭐 모든 암은 다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뭐 한 의견보다는 또 이게 다를 수도 있고 다 들어보고 판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과정이나 그 치료 후의 생존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이고요. 그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수술 외에 보조하는 치료가 있다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보조 치료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유방 보존술을 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절제를 했더라도 위험도가 큰 분한테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재발률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가 보조 치료로 사용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유방 재건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유방 재건술이 그 유방암 치료에 꼭 필요한 건가요? 그 유방이라는 여성의 상징이 이제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옷을 입을 때 생기는 그런 생활의 불편감, 뭐 삶의 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유방 재건술이 이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절제를 하신 분들의 한 40% 정도는 이제 유방 재건술을 하시고 계십니다. 나머지 한 60% 정도 되시는 환자분들은 그 유방 재건술을 하지 않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서 연구한 그런 스터디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은 한쪽 유방 절제를 했을 때 유방 재건을 하신 분들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이제 비교를 했더니 삶의 질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척추에 어떤 뭐 측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방절제술만 하신 분들이 확실히 좀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연구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또 최근 연구는 이미 유방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다시 재건수를 하신다고 해도 이 뭐 척추 측만증이 한번 좀 뭔가 변형이 생긴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어차피 유방 재건수를 생각하신다면 뭐 유방암 절제를 할 때 즉시 재건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가슴에 보형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또 수술을 받고 다시 재건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 위험성은 더 없는지. 작년에 저희 국내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그 보형물과 관련된 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그런 그 림프종이죠. 그런 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보형물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보형물과 관련된 그 림프종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림프종과 좀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그 표면이 거친 그런 보형물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그 연구에서는 그 유방 자체의 이제 볼륨이 조금 커지면 자가 검진할 때 만져지는 그런 멍울 같은 게 더 잘 만져질 수도 있다고 하고 또 초음파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그 유방의 실질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준다는 또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오히려 유방암 진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결론은 일단 뭐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보형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미 보형물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형물과 관련된 이 림프종 쪽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랑 관련 없는 그런 유방암 자체인지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내가 완치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지나야 되는 겁니까? 20년 지나서도 재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완치다라고 이렇게 딱 판정 내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재발률은 이제 시간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긴 하죠. 특히 뭐 이제 호르몬 양성암은 이렇게 뒤늦게 재발하는 사람 많지만 호르몬이 이제 음성인 암들은 또 초기에 재발하고 시간 지날수록 재발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오히려 이제 시간 지나면 더 안심할 수 있고 좀 그렇죠. 자, 오늘 서울대 암병원 유방암센터 의료진들과 함께 유방암의 진단과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유방암으로 혹시라도 진단을 받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